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드디어 스캐터링을 보기 시작했는데, 스캐터링을 보는 거를 먼저 대략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림을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타겟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보는데 타겟 점이라고 쳐. 그러면 우리가 스캐터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가장 물리적으로 그럴듯한 건 입자가 로컬라이즈 돼 있죠. 입자가 로컬라이즈 돼 있으니까 로컬라이즈된 웨이브 패킷을 가지고서 지난 시간에도 그렸던 그림인데 인커밍 웨이브를 그려야 되는데 인커밍 파티클을 봐야 되는데 인커밍 파티클이 로컬라이즈된 웨이브 패킷으로 패킷이 이렇게 들어와서 타겟에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스캐터가 되는 경우, 물론 대부분은 스캐터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죠. 이쪽으로 되는 웨이브 패킷, 이쪽으로 되는 웨이브 패킷.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특정한 각도를 놓고 여기서 디텍터를 놓고 관측을 하겠다 이거예요. 웨이브 패킷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웨이브 패킷을 만들 수가 있지. 뭐냐면 적당한 베이시스로, 그래서 프리 파티클의 베이스, 플레인 웨이브의 베이시스로 적당히 합해서 속도가 V인 로컬라이즈된 웨이브 패킷을, 거기서만 로컬라이즈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고 다른 데서는 상쇄 간섭을 하도록 패킷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패킷으로, 웨이브 패킷으로 기술할 수 있어요. 어떤 대학원 양지학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걸로 기술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웨이브 패킷을 만들 때 기본적인 베이시스인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플레인 웨이브가 있으니까 플레인 웨이브의 베이시스로 보자 이거예요. 플레인 웨이브의 베이시스로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타겟이 있어. 두 개가 달라 보이지만 서로 이퀴벌런트한. 그래서 플레인 웨이브를 보내는데, 플레인 웨이브가 물론 플레인 웨이브의 웨이브 프론트를 보면 쭉 가서 다음과 같이 가는 거. 타겟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스페리컬 웨이브, 언스캐터드, 물론 요 플레인 웨이브라고 하지만 여기까지 다 가는 게 아니라 요 이렇게 되는 거, 요렇게 이쪽으로 나가는 거. 여기다 디텍터를 두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다. 근데 플레인 웨이브로 보면 플레인 웨이브는 프리 파티클을 기술하는데, 프리 파티클은 뭐 고전역학에서나 양자역학에서나 가장 단순한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없어야 되죠. 근데 양자역학에서 이걸 플레인 웨이브로 기술하면, 플레인 웨이브라는 게 E to the I K.R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웨이브 넘버가 K면? 근데 이건 probability amplitude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절대값의 제곱을 모든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무한대가 나오죠. 파이나이트 하지 않아.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지 않아요. 문제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웨이브 패킷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 예를 들어서
실험실의 사이즈가 2L이다. 그럼 요 안에서는 플레인 웨이브고 바깥에서는 0이야. 이렇게 노멀라이즈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되죠?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여기서 웨이브가 0이 돼야 되고, 아비트러리한 부피의 의존이 나오지만 물리적인 양은 결국 그거에 상관없이 나오도록 할게. 그런 특정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취한다면 만들어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플레인 웨이브로 쓰되, 플레인 웨이브인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probability, amplitude가 아니라 플럭스를 보고 싶다는 거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입자의 개수. 여러분들이 배웠던 probability density를 쓸 수 있죠. probability density current. 플럭스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스캐터링을 다루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웨이브 패킷, 플레인 웨이브로 보는 방법. 근데 플레인 웨이브를 기술할 때 이렇게 로컬라이즈 된 걸로 만드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러고 플럭스만 우리 생각하느냐. 이 플럭스로 보는 방법을 우리가 앞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에 우리 뭐라 그랬죠? 단위 시간당 어떤 특별한 앵글 d 오메가, 세타가 5 있을 테니까 d 오메가라는 솔리드 앵글 안에 들어오는 입자의 개수를 인커밍 플럭스로 나눠주는. 그러면 차원은 면적의 차원이 되고, 우리 이 경우 그 스캐터링을 기술하는 특징으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다음과 같이 보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플레인 웨이브에는 두 개의 스캐터링, 투 파티클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는 reduced mass를 쓰고, 뭐더라? relative coordinate를 써서 reduced mass를 쓰고, 그리고 이 앵글도 center of mass 프레임에서의 각도를 써야 돼요. 기술할 때. 그렇지만 만약에 타겟의 질량이 굉장히 크다. 타겟의 질량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그때는 reduced mass랑 들어오는 입자의 mass랑 차이가 거의 없죠. 근데 이 앵글도 실험실에서의 앵글과 center of mass 프레임에서의 앵글이 별 차이가 없죠. 그렇지만 처음에 기술할 때 나는 마치 이게 굉장히 질량이 큰 걸로 생각해서 계산을 하지만 엄밀하게는 center of mass 프레임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그럼 타겟이 있을 때 프리 파티클을 집어넣었을 때 스캐터링이 일어나서 여기 나타나는 입자의 여기서 들어오는 입자의 개수가 얼마냐. 이거를 보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럼 이 스캐터링의 효과를 보려면 우리 비교, compare to what? 뭐에 대해서 이게 스캐터링이 다르냐? 타겟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어떻게 기술하는데? 스캐터링이 있으면, 타겟이 있으면 프리 파티클이 지나가는 경우랑 얼마나 다른데?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프리 파티클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 스캐터링 혹은 컬리전을 다루는 이 프레임워크, 이에서 볼 때 어떻게 보겠냐 하는 걸 우리 하다가 지난 시간에 스탑을 했는데, 그게 어디 갔어? 너무 뒤에다 그랬네. 그래서 우리 프리 파티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렇게 쓰겠다. 요거는 라플라시안의 레이디얼 배에 대한 거고, 요게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그 연수 분리를 할 때 상수가 뭐에 해당되냐면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죠. 웨이브 넘버 K를 도입하면. 그 다음에 여기 EMR 제곱분의 L 제곱이 있는데 L 제곱을 웨이브 펑션을 레디얼 파트 곱하기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을 때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썼을 때 스페리컬 하모닉스에서 아이겐 밸류가 나와서 이걸 쓴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고전적으로는 요걸 L 제곱으로 쓰고 센트리퓨걸 베리어라고 부르는 그 양이었죠. 또 이런 경우 요거를 뭐냐면 요걸 집어넣어서 쓰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이거예요. 이 식을 그러면 차원이 없는 양이라고 하냐면 뭐냐면 로라는 거를 K 곱하기 R 차원이 없는 양이죠. 이걸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전체 식을 K제곱으로 나누면 되지. K제곱으로 나누면 R도 로에 관한 식이라고 이것도 K제곱으로 나누니까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데 이걸로 바꾸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풀기에 행복한 식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이런 디퍼런셜 이퀘이션 나오면 1학기 때 하이드로젠 애텀을 배웠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배울 때 다음 같은 게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아주 정형화돼 있어요. 어떻게 정형화돼 있냐? 이거의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를 구해. 어심토틱 비헤이비어가 뭐냐면 로가 무한대로 갈 때 도미넌트한 텀만 끄집어내. 이거 두 개를 무시하고 요거랑 요거죠. 이거면 엑스포넨셜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e to the 마이너스 로에 의존하는 게 있잖아. 그럼 e to the 마이너스 로 곱하기 something, some function, 로의 함수. 라고 그걸 만약에 f라고 하면 그렇게 집어넣고 이걸 f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본 다음에 f를 로 이퀄 0 근처에서 시리즈 엑스펜션을 하고 요거를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요걸 집어넣은 다음에 f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요걸 집어넣어서 an과 이웃하는 한글끼리 만족하는 소위 리커션 릴레이션을 구하죠. 리커션 릴레이션을 구해서 개수들을 구해요. 개수들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그게 인피니트 시리즈면 틀림없이 그 중에서 하나는 언피지컬하고 또 하나는 인피니트 시리즈가 되면 이게 왜냐면 엑스포넨셜 펑션에 대해서 앞에 있는 거랑 곱해도 무한대로 가는 로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는 항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파이나이트 해야 된다. 어디선가 시리즈가 끝나야 된다라는 조건을 써서 에너지에 대한 퀀타이즈드 밸류가 나오죠. 그게 보통 우리가 물리학에서 나오는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운 다음에 여러 가지 물리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이드로젠 애텀,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런 경우에 전부 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 우리 그렇게 할 건데 우리 좀 더 식을 좀 더 간단히 해봅시다. 요 식을 좀 더 간단히 하려면 요 앞에 있는 요거를 좀 간단히 하고 싶은데 요걸 간단히 하는 트릭은 로 곱하기 r 로로 쓰고 u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써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죠. 아니 이걸 어떻게 아나요 미리? 특별한 무슨 비밀의 레시피가 있나요?
아니야. 옛날 사람들이 여러 개 다 해본 다음에 이게 제일 재밌어서 그래. 여러분들은 역사의 산물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한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예쁘게 풀 수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했지?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의 피땀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집어넣어서 보면 한번 미분하면 이거는 이걸 미분하는 거지. 앞에 있는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U'이라고 씁시다. 로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앞에 있는 거 또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U'. 앞에 요것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로 프라임 스퀘어니까 요게 2.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걸 앞에 식에다 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 공간이 좁네. 좀 마저 써봅시다. 여기다가 5분의 2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U 프라임. 자, U로 써야 되니까 로 3승분의 U가 되네. 플러스 다음과 같이 놓은 이게 지금 제대로 다음과 같이 놓은 것의 장점은 요 로가 R이 만족하는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다시 써봤더니 이상한 텀들이 다 캔슬이 돼요. 남은 이퀘이션에다가 로를 전부 다 곱한 식을 쓰면 d squared u d rho square.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을 이제 복잡한 식이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간단한 이퀘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물리학은 기본적으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작업인데 그 중에서 디퍼런셜 이퀘이션 나올 때마다 대단히 놀라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하고 풀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서 물리학을 배우면서 많이 나오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렇게 많이 나올까? 우리가 그거밖에 못 푸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경우 나오는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뭔가 스페셜해. 그래서 이거의 솔루션을 우리가 스페셜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죠? 프리 파티클을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로 썼을 때 레디얼 파트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약간의 변수를 변형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름이 붙었어. 그래서 이게 스페리컬 베셀 펑션. 베셀 이퀘이션, 스페리컬 베셀 이퀘이션.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스페셜 펑션 배웠지라고 물어보면 겁나죠. 배웠지라고 물어보면 그럼 뭐 여기에 대해서 뭐든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지. 이런 인상을 받아서 그렇지.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어보는 이 수리물리 시간에 이 이퀘이션에 대해서 배웠지? 라고 물어보는 뜻은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셀 이퀘이션?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성질은 나중에 수리물리 책을 보면 돼. 수리물 책을 보면 된다고 하면 너무나 무책임하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성질, 내가 뭐냐면 스캐터링을 할 때 보는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지 하고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그때 책을 찾아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스페리컬 베셀 펑션은 먼저 풀기 전에 그거의 솔루션을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라고. 스페리컬 베셀 펑션. 물리학과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수학과 학생들에 대해서 받는 인상은 어떤가?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인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왔을 때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요. 수학자들은 뭘 보지?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해는 존재하는가? 그 존재하는 해가 유니크한가? 유일한가? 이런 거에 수학자들은 관심이 있어요. 물리학자들, 수학자들이 존재하고 유니크하대. 우리는 뭘 물어보냐면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겼는데, 그 솔루션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럼 그게 더 관심이 있어요. 그 존재하느냐 이런 심오한 질문 수학자들이 하게 하고 우리는 그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생겼냐, 특성이 어떻게 되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냐 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데 제일 처음에 우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L이 0이면 스페셜 케이스죠. 물론 L이 0이면 어떻게 되지? L이 0이 아닌 일반적인 게 스페리컬 베셀 펑션. L이 0이면 이게 어디서 나왔죠? 센트리퓨걸 베리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0이야.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게 거기서 많이 본 식이네. 하모닉 오실레이터지 뭐. 오실레이팅 하는 함수 아니야? 이거의 솔루션은 당연히 사인 로 아니면 코사인 로지. 그러면 우리가 원래 원하는 로는 KR이에요. 여기는 제로는 L이 제로인 경우에요. 로분의 사인 로, 로분의 코사인 로. 두 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차 미분 방정식이면 항상 해가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두 개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기본적인 이론에서 배우지만 물리학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따지죠. 우리가 만약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피지컬 솔루션이 뭐냐,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에서 원점이 포함되어 있느냐, 원점이 포함되어 있을 때 요거는 로가 0으로 갈 때 파이나이트 하죠. 로분의 사인은 로가 0으로 갈 때 1로 접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레귤러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이거는 로가 0으로 갈 때 이건 1로 가고 이건 0으로 가니까 이렇게 발산하죠. 그래서 우리가 irregular solu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개, 항상 L이 제로인 경우를 봤지만 L이 제로가 아닐 때도 항상 regular solution과 irregular solution이 있는데, 그럼 항상 우리가 요거만 쓰고 이거는 버리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 영역이 원점을 포함하면 요거만 있어야 돼. 이거 다이버지 하니까 안 되죠. 원점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스피어가 있는데 반지름이 R1, R2인 경우에 요 영역, 원점이 포함되지 않은 요 영역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두 개가 다 솔루션이 가능하지 않다. 요런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을 적당히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L이 0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앞에서 본 것처럼 L이 0에서 본 것처럼 레귤러 솔루션이 있고 이레귤러 솔루션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위 closed form이라고 쓰는 거, closed form은 한식으로 쓰는 거, 혹은 우리가 수학에서는 로드리게스 포뮬라라고 불러요. 어떻게 쓰냐면 이건 뭐 수리물리 시간에 무슨 뭐 제너레이팅 펑션 별거 다 있지만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답만 쓰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써. 이레귤러 솔루션은 요걸 우리가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라고 불러요. 이레귤러한 거는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L이 0일 때는 그게 다 없어지니까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지만 뭐 우리 적당한 시작하는 거는 요거에 비례하는 항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거는 R을 마이너스 R로 놔도 인베리언트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R을 가지고 패러티를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R에 대한 even 펑션이냐 오드 펑션이냐, 요거는 R에 대한 even 펑션이죠. 요건 로에 대한 오드 펑션이죠. 우리 로를 마이너스 로로 바꿨을 때 나타나는 패러티, 실제적인 패러티는 아니죠. 왜냐하면 로는 항상 양수니까. 그렇지만 로를 마이너스 로로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데피니트한 부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관심 있는 공간이 원점을 포함하는, 우리가 스캐터링을 볼 때 그래요. 스캐터링을 볼 때 보통 우리 타겟을 원점으로 잡아요. 그럴 때는 요거만 써야 돼요. 아까 말한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이거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써야 한다. 그 사실을 우리 알고 가야 돼. 그래서 몇 가지 예를 그냥 쓰면, 그러니까 우리 몇 가지 처음 몇 텀을 보면 아까 본 것처럼 사인 로 나누기 로, 원 로는 J2 로는 점점 가면서 복잡해지는데, N0 로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되고, 밑에 안 써지네. N1 로는 N2 로는 다음과 같이. 그래서 보면 로를 마이너스 로로 바꾸는 거에서 even, odd, even 그대로 나가고, 그것도 odd, even, odd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전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보면 로가 이제 이렇게 쓰면 그런데 우리 이거 별로 그렇게 소위 일루미네이팅 하지. 그래서 어쩌라고 솔루션인데 우리가 감을 잡으려면 우리가 보면 로가 그러면 감을 잡는 다음 같은 걸 감을 잡는 건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처럼 로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생겼냐 그런 걸 우리가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로가 제로로 갈 때는 어떤 비헤이비어를 가지냐 이런 거를 먼저 우리 함수의 특징을 보고 싶어요. 로가 무한대로 갈 때는 로 제곱분의 1은 다 무시할 수 있지. 그죠? 그러면 대개 로분의 사인 로 아니면 로분의 코사인 로만 살아남아. 밑에 로분의 1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스페리컬 웨이브라고 해요. 스페리컬 웨이브인데 그냥 오실레이팅 하는 거잖아. 스페리컬 웨이브면 그래도 바깥으로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걸로 나가는 거는 이거 베이시스를 바꿔 쓰면 되죠. 사인과 코사인이 있으면 이거를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i로 하면 e to the i로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JL, NL, 주어진 L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있는데 이게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을 또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럼 그건 로가 클 때 유용한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하나 두 개의 항상 인디펜던트 솔루션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JL 로 I, NL 로 그럼 두 번째는 이거에 컴플렉스 컨주 부호만 바꾸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스페리컬 한켈 펑션이라고 불러요. 앞에 1, 2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spherical 한켈 function of the first kind. 첫 번째 거. of the second kind. 이렇게 불러요.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쉽게 쓰면 H0의 1은 원의 first kind는 또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물론 H2, second kind는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기다. I 대신에 마이너스 i만 집어넣으면 되죠.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다 항상 앞에 다른 건 다 로분의 1의 파워로 들어가지만 앞에 e to the i 로가 있죠. 여기다가 e to the ikr이죠. 타임 디펜던스에서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붙이면 요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outgoing spherical wave.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붙인 거는 마이너스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거. incoming spherical wave를 보여준다 이게. 로가 클 때 스페리컬 웨이브로 기술할 때는 스페리컬 베셀 펑션과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보다는 스페리컬 한켈 펑션의 베이시스로 쓰는 게 outgoing, incoming spherical wave를 보기에 더 좋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있고 이게 그렇고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원점 근처에서 다시 말하면 로가 L보다 무지 작을 때 갑자기 왜 로랑 L을 비교하나요? 로가 KR이죠. 여기 L은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죠. 이거는 여기다가 H바를 쓰면 이게 P잖아. P 크로스 R 크로스 P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죠. 고전, 우리가 뭐 고전, 이게 H바 키로스가 고전적인 아니지만 R 크로스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야. 그래서 우리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L과 비교한 거죠. 이 경우 JL 로는 로의 L승에 비례해요. 레귤러 솔루션이니까 앞에 개수는 1부터 2L 플러스 1까지 홀수만 이렇게 곱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더블 팩토리얼로 쓰죠. NL 로는 2L 더블 팩토리얼 다음과 같은 것에 이죠.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식에서 로가 0으로 갈 때는 요게 크고 요게 무시할 수 있으니까 요걸 무시한 다음에 요게 로의 A승에 의존한다고 하고 풀면은 요거 로의 L승 아니면 로의 L 플러스 1승이에요. 다음과 같이 우리 주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심토틱 비헤이비어 항상 우리 먼저 어떤 스페셜 펑션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항상 스페셜 펑션이나 새로 나온 펑션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첫 번째가 원점 근처에서의 비헤이비어랑 무한대에서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 JL로는 sin L8이야. 물론 L이 로가 굉장히 L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우리 관습상 이렇게 써요. 따라서 HL1로는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타임 디펜던스에서 이걸 붙이면 로 마이너스 오메가 t, KR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outgoing 플레인 웨이브이고 싶은데 로분의 1로 나눴으니까 스페리컬 웨이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HL2는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마이너스 i로인데 마이너스 i가 t가 붙이면 HL2는 incoming spherical wave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면 우리가 왜 이걸 쓰냐면 이게 e to d 마이너스 i알파면 이 i를 뺀 e to d 2분의 i 파이가 i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에 대한 차이를 보고 싶어서 우리가 이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스페리컬 베셀 이퀘이션의 솔루션들에 대한 특징들을 봤어요. 특징을 봤으면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봐야지. 프리 파티클을 봤죠. 프리 파티클은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니까 당연히 원점을 포함하죠. 원점을 포함하면 요거만 우리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레귤러 솔루션은 뭐죠? 취향이죠. 이거 어심토틱 폼은 우리가 스캐터링을 본다는 거는 어느 거야? 그리만 나와라. 얍.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보는 거예요. 근처를 보는 거 아니야. 니어 필드를 보는 게 아니라 전자기하의 far 필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점에서 레귤러 솔루션을 알아. 그럼 이거의 어심토틱 폼은 우리가 로분의 사인 로죠. 아니지. 로분의 사인 로가 아니지. 요거 아니야. 로분의 사인. 요걸 엑스포넨셜로 쓰면 인커밍과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로 쓸 수 있죠. R. 로가 KR이니까. 원래는 이 i분의 요거 빼기 요건데 요 순서를 바꿨으면서 요 앞에 마이너스 사인을 붙인 거고, 요게 우리가 스캐터링을 공부할 때 레퍼런스 솔루션인 프리 파티클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왜 프리 파티클에 대한 솔루션이냐? 이게 스페리컬 웨이브인데 이게 인커밍. 인커밍인지 알죠? 이틀이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붙이면 되고, 이게 아웃고잉.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복잡한 짓을 했냐? 아니 플레인 웨이브면은 그냥 이틀이 ik.r로 써서 그냥 카티션 코디네이트에서 그냥 그걸로 쓰면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우리가 좌표계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잡는 거죠. 우리가 타겟이 원점에 있고 있을 때는 우리 이 경우는 뭐냐면 스페리컬, 타겟만 보면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레인 웨이브를 스페리컬 웨이브로, 플레인 웨이브에 대한 스페리컬 웨이브를 베이시스로 보는 게 훨씬 더 스캐터링을 다루기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우리 아까 여러 스캐터링을 바라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뭘로 본다 그랬죠? 웨이브 패킷으로 보는데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뭘로 본다 그랬죠? 플럭스로 본다 그랬죠. 플럭스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처음에 쉽게, 아이고 색깔이 플레인 웨이브 E2D IK.R이 있는 경우 앞에 노멀리제이션 적당히 우리 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노멀리제이션 우리 신경 쓰지 말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노멀리제이션은 플럭스로 계산할 때 항상 캔슬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더라? probability density current의 definition이 뭐더라? 골프사이라고 하면 OIM. 이거 정말 오래전에 배운 거다. 양자각 처음 배울 때 나오는, 아직도 기억하나 몰라.
다음 같은 양.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레이디언트를 취하면 ik가 나와. 그 다음에 곱하면 0, 1이야. 이거는 마이너스 ik인데 그러니까 플러스 이게 2ik야. 이게 n분의 h밖에. 고전적으로는 모멘텀을 질량으로 나눈 거니까 속도에 해당되는 양이죠. 우리 이렇게 쓰면 뭐죠? n분의 h바 k 위로 요 속도로 단위 부피당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한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 노멀리제이션 여기 1로 정하면 요 앞에 붙어 있는 계수 1이 요 속도로 지나가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플럭스가 1이라고 프로버빌티 커런트 덴시티는 요거죠. 요게 속도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 속도로 지나가는 거니까 입자 한 개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한 개가 지나가는 플럭스를 얘기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 플럭스는 알겠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고 한 거 아니야. 이건 뭐죠? 스페리컬 웨이브죠. 이건 플레인 웨이브로 썼는데 이건 스페리컬 웨이브로 썼어.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왜 스페리컬 웨이브로 쓰고 왜 플레인, 스페리컬 웨이브로 쓴 건 이해를 해. 그렇지만 플레인 웨이브로 이렇게 쓴 거 플럭스가 이래서 어쩌라고. 이러면 이렇게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터로 쓴 스페리컬 웨이브인 경우에는 플럭스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한번 먼저 수학적으로 먼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하냐? 플레인 웨이브는 뭐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죠? 물론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지.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임의의 웨이브 펑션은 이게 컴플리트 셋을 이루죠. 임의의 웨이브 펑션은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 혹은 연속적이니까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스페리컬 웨이브는 뭐의 솔루션이죠? 스페리컬 베셀 이퀘이션의 솔루션이죠. 이거의 솔루션도 역시 컴플리트 셋을 이루죠. 임의의 웨이브 펑션은 스페리컬 베셀 펑션과 스페리컬 한켈 노이만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둘 다 표현할 수 있어. 둘 다 좋은 베이시스가 되죠. 그러면 이 베이시스랑 한 베이시스랑 다른 베이시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 이 관점에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좌표계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그런 짓 많이 했지. 카티션 코오디네이트에서의 x, y, z와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의 r, θ, phi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혹은 카티션 코오디네이트에서 x, y, z 방향의 단위버 x hat, y hat, z hat과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의 단위 벡터의 셋 r hat, θ hat, phi hat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우리 다 구할 수 있어. 복잡하지, 물론 생각하기에도 복잡하지만 우리 다 둘 사이의 관계를 끄집어낼 수 있죠. 특징은 카티션에서 x hat, y hat, z hat의 집합은 컴플리트 셋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걸로 3차원에서의 임의의 벡터를 그 세 개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항상 표현할 수 있죠. r hat, theta hat, phi hat도 컴플리트 셋, 그런 의미에서 컴플리트 셋을 이루죠. 여기서도 플레인 웨이브도 컴플리트 셋, 스페리컬 웨이브도 컴플리트, 둘 사이의 관계는 관계를 보려면 E2D IK다. 플레인 웨이브를 쓴 거를
이걸 스페리컬 웨이브로 전개하지 않나? 당연히 전개할 수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리니어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표시하는 거. 우리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partial wave expansion이라고 해요. 굉장히 뭔가 고상하게 들리지. 그렇지만 partial wave라는 게 주어진 L, 앵귤러 모멘텀의 퀀텀 넘버 L, 주어진 L이 있으면 L번째 partial wave라고 해요. 플레인 웨이브를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표현하는 방법. 우리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보려면 우리 그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레인 웨이브는 e to the i k.r이야. 근데 우리 k가 주어져 있으니까 k가 z 방향이라고 좌표 축을 정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플레인 웨이브는 e to the i k z야. 이거는 우리가 z 다음과 쓸 수 있어.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 우리가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쓰는 베이시스는 뭐죠? 레디얼 파트와 앵귤러 파트 JL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 없죠? KR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로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 C에만 의존하니까 세타에만 의존하잖아. 세타에만 의존하죠. YLM은 일반적으로 파이에 의존하죠. K가 Z로 이렇게 표현하다고 만드는 순간 파이에 대한 디펜던스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YL 제로죠. L 제로에 의존해야죠. YL 제로는 세타에 의존하는데 이거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죠. 그래서 스페리컬 베셀 펑션과 이 IKZ인 경우 스페리컬 베셀 펑션과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 곱을 적당히 L에 대한 썸, M은 없고 이걸 어떻게 쓰냐면 적당한 코에피션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 CL이 얼마냐? 우리 이거 봐야죠. CL이 얼마냐?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첫 번째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PL 코사인 테타의 오소고널리티를 이용하면 되잖아. PL 코사인 테타의 오소고널리티가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 코사인 테타 PL 코사인 테타 PL 프라임 코사인 테타 이거를 하는 거는 델타 L, L 프라임 L과 L 오소고널 하니까 근데 노멀라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노멀리제이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뭐냐면 양변에 PL 프라임 코사인 데타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데타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해. 그럼 되죠. 그러면 여러 가지 L 중에 L 프라임이 L이랑 같을 때만 이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데타를 뭐랄까 뮤라고 봅시다. 다음과 같이 되죠. 이제 어떻게 구하나? 이걸 어떻게 구하나 이제? 이걸 적분을 해봐야죠. 그냥 적분은 못 하겠는데 이거 적분을 어떻게 하지? 적분을 못 하지만 우리 이거를 부분 적분을 해봅시다. 부분 적분을 어떻게 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이걸 적분해. 뮤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PL 뮤 앞에 있는 거는 IKR 분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뮤 미분한 거 프라임은 뮤에 대해서 코사인 테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렇게 쓸 수 있죠. 더럽네. 근데 이거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PL이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를 알아야 되네. 우리 알죠? 위장들 폴리노미얼의 1은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를 했잖아. 수리물리 시간에 기억이 잘 안 나? 다음 같은 관계.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을 우리 이걸로 잡은 거는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책을 보면 다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 첫 번째 거는 E to the IKR, 두 번째 거는 뒤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이걸 또 다시 부분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첫 번째 한 번 이걸 부분 적분했더니 KR분의 1. 이거 또 다시 부분 적분하면 KR 제곱분의 1. 또 한 번 부분 적분하면 KR 3승분의 1. 이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죠. R분의 1의 분모의 R의 파워가 제일 작은 게 이거예요. 이 뒤에 있는 건 몰라. 우리 어떡하지? 이제 어심토틱 폼을 쓰면 되죠. 어심토틱 폼을 쓰면 우리 요거의 어심토틱 폼이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 그럼 뒤에 있는 거 다 무시해도 되지 않나? 그죠? R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sin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부터 줍시다. CL, JL, KR. CL, JL, KR. CL도 나중에 써. R이 무한대로 갈 때 sin 로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를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거는 마이너스 IL 파이 요양 이거를 끄집어내면 e to the IKR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왜냐하면 e to the 마이너스 IKR로 끄집어내면 플러스인데 플러스 2분의 1이 이거 똑같으니까 IL 파이죠. e to the IL 파이는 e to the I 파이의 L승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의 L승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보긴 모양이죠. 아니 무한대로 갈 때 이 두 개가 같아야 돼. 따라서 asymptotic 폼이 CL 2/12 플러스 1 JLKR이 어떻게 된 거야? EIKR 요건 똑같은 걸로 하면 어떻게 되죠? to the 마이너스 I 파이 오버 2의 L승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I죠. 마이너스 I의 L승 답변을 다 썼어. 이거만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 2랑 2는 캔슬이 되고 IK 요 부분이랑 요게 똑같으니까 드디어 구했어. CL은 I의 L승 2L 플러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 partial wave expansion의 답은 e to the IKR 코사인 테타는 서메이션 반대까지 2L 플러스 1 I의 L승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긴 길을 지나왔다. 아이디어는 뭐죠? 플레인 웨이브를 스페리컬 웨이브로 썼다는 거죠. 스페리컬 웨이브의 베이시스로. 스페리컬 웨이브인지 잘 안 보여? 어심토틱 폼을 쓰면 되지. 이분의 L파이 다시 쓰면 이게 어떻게 되나? 이 뒤에 있는 걸 먼저 끄집어내니까 마이너스 i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하고 2k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게 뭐죠?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어신토 네. 왜냐면 그건 상수 아니야. CJ는 상수인데 그 상수는 어심토틱한 곳이든 R이 0 근처든 어디서나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CJ가 R의 함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CJ는 상수야. R이나 테타 파이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야. 상수는 어디서나 상수여야 돼. 그치? 그래서 요게 incoming, 이게 CJ, partial wave expansion을 가장 쉽게 푸는 트릭이에요. 요게 outgoing. 그래서 드디어 이번 시간에는 free particle을 partial wave expansion을 써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자, 그럼 스캐터링은 어떻게, 이제 프리 파티클을 다 했어. 이제 그럼 스캐터링은 어떻게 기술하냐? 우리가 왜 이 쓸데없는 프리 파티클, 타겟이 없는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보냐? 프리 파티클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incoming, outgoing spherical wave로 쓸 수 있어요. 타겟이 있으면. incoming, outgoing이야. 타겟이 있어요. spherical wave가 있어. 밖에 멀리서 스페리컬 인커밍 웨이브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안으로 들어올 때 타겟을 아나 모르나? 모르잖아. 밖에서 들어오는 동안 타겟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타겟이 있어도 인커밍 웨이브는 변하지 않아. 타겟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들어오면서. 반면에 나가는 건 타겟에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타겟이 있으면 이 프리 파티클의 인커밍과 아웃고잉 웨이브 중에서 요거만, 아웃고잉 웨이브만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걸 우리가 소위 코젤러티라고 해요. 들어오는 거는 절대로 타겟을 못 봐. 나가는 것만 알지. 나가는 것만 타겟에 대한 인포메이션 알아요. 그 다음에 플럭스가 보존이 되면, 플럭스가 보존이 된다는 건 뭐죠? 파티클이 타겟에 의해서 인커밍 파티클이 흡수되거나 새로 더 만들어지는 게 없이 흡수되는 경우 따로 다룰 거예요. 흡수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닐레스틱 스캐터링이라고 해요. 플럭스가 변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앞에 있는 뭐가 바뀌어야 되지, 개수가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 이 개수가 절대값이 1이 돼요.
플럭스, 왜냐면 플럭스는 앞에 있는 개수에 의존하니까. 따라서 타겟이 있으면 프리 파티클에 비해서 아웃고잉 웨이브의 페이스만 바뀌어요. 됐지? 우리가 페이스 S라고 쓰면 주어진 거 L.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플럭스가 왜 앞에 개수에 비례하냐고? 우선 쉽게 플레인 웨이브인 경우에 이걸 1로 넣으면 앞에 있는 게 1이잖아. 이거가 3이 되면 이게 9가 되잖아. 플레인 웨이브에는 이 앞에 있는 개수가 그 입자의 개수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 앞에 있는 이게 이렇게 R인데 여기가 2배가 되면 앞에 개수가 2배가 되잖아. 그럼 플럭스가 요 앞에 있는 개수에 비례한다며. 그 개수는 여기 앞에 있는 각각 개수 아니야. 물론 좀 이따가 플럭스를 계산할 거예요. 앞에 개수에 비례한지 보여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플레인 웨이브랑 비교해보면 이 앞에 있는 개수를 예를 들어서 A라고 쓰면 A가 여기다 붙어야 되잖아. 플럭스는 좀 더 계산을 해야 돼. 그렇지만 우리 기본적으로는 아주 정성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거를 이렇게 쓸 거야. 델타 L은 리얼 넘버. 왜 앞에 2가 붙었냐고? 관습적으로 2를 붙여. 이렇게 쓰면 우리가 앞으로 쓸 웨이브 펑션은 아까 우리 어떻게 썼더라? 이거 I over 2K summation L I의 L승 incoming wave 일반적으로 K에 의존할 수 있죠. 다음과 같이. 그래서 우리 타겟이 있는 경우에 웨이브 펑션의 어심토틱 폼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요거로 그래서 페이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요거를 흔히 우리가 페이스 쉬프트라고 불러요. 페이스 쉬프트로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혹은 토탈 크로스 섹션을 요거로 표현하고 싶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겟에 대한 모든 성질은 타겟에 대한 성질은 페이스 쉬프트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우리 타겟에 대한 스캐터링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나. 여기에는 전혀 다이내믹스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물리적인 이유로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직 여기에는 어떤 물리적인 의미도 없어.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걸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